자,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앞에 이어서 MRI 원리 2. 앞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R 찍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설명할 건데, 그럼 T1, T2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가면은 막 자유분방하게 사람 안에서 막 이제 물 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장 안에 3테슬라, 1.5테슬라 안에 들어가면은 걔가 방향성을 가지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섞인다 그랬고, 그게 뺄셈을 5 빼기 3은 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Z축의 값을 가지고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세차 운동을 하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조 라모 프리퀀시를 나니까 바깥에서 요 돌아가고 있는 거에 맞는 주파수를 넣어서 얘를 꺾는다 이거죠. 꺾는 건 어떻게 된다?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빨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전에, 네, 이 공명은 접촉하지 않고 그 주파수만으로 이 소리를 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그 주파수를 바깥에서 보내드리면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도는데, 그죠? 도는데 중간에 어디 갔더라? 이거였죠. 버스를 돌 때 얘가 이제 바깥에서 힘을 주면은 방향을 꺾을 수가 있더라.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T2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T1은 Z축이 꺾였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릴렉세이션, 이완을 얘기하는 거고, T2는 Z축이 이제 X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질마다 이제 저게 다른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키포인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특성을 사람들이 알아냈고, 이거를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먼저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그 화합물 안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의 특성이 다 다른 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했었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앞에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T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T2는 아까 뭐라 그랬죠? X축으로 원래 시그널이 없었는데, 신호 크기가 없었는데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큰 신호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얘를 딱 끊으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XY축에 있는 신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X축의 T2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여기서 레퍼런스를 달아야 될 텐데, 물질마다 이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제일 큰 시그널에서 사라지는 이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물질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브레인 같은 경우에 백색질, 회색질, 뇌척수액, CSF, 뭐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신기하게 물질마다 요 이제 T2가 이제 사라지는 이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시그널의 크기. 그러니까 원래는 1이었는데 쭉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 정도 한 200ms에서 시그널을 얻으면은 얘랑 두 개는 구별이 크게 되겠죠. 얘는 10 매치 나올 거고 얘는 한 90, 80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신호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얻으면 크기가 차이가 안 나죠. 이미지는 뭐라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구별해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물질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T2라는 게 이러한 커브를 가지는 건데 우리가 대표 값을 하나 이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37% 되는 값에서 각각 물질의 T2 값이라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내리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물질마다 이 T2의 값이, T2의 이런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대표 값을 37%로 했는데 요렇게 된다. 물질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에코 시그널에서 이제 딱 얻어들이면 요걸 구별할 수가 있더라 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6ms에서 얻은 거랑 100ms에서 얻은 거랑 200ms에서 얻은 거랑 이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뇌측 수액이 있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가 있으면 신호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물질마다 다른 특성을 활용을 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시그널을 얻으면 가장 좋겠다 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해됐나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물 분자가, 왜냐면 요 안에 있는 물 분자는 다 똑같은 시그널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분자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진짜로 얻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R은 이 펄스 시퀀스가 이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오브젝트지만 사용하는 펄스 시퀀스에 따라서 그 인텐시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은 이제 아셨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여기서 T2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일부에서 실제 이미지를 측정하는 시간, 타이밍. 그러면 이제 뭐 16ms, 100ms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심플하죠.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각각 물질마다 다른 커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T2. 그래서 우리가 T2에 의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얘를 T2 weighted 이미지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까 본 대로 그 커브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T1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T1. T1은 아까 뭐라 그랬죠? Z축으로 있었던 놈을 바깥에서 레조넌스 RF 펄스를 줘서 90도로 꺾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꺾으면 얘가 원래대로, RF를 차단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0에서 1이 되는 1로 쭉 가는 거죠. 얘가 물질마다 또 다르죠. 우리가 지금은 브레인만 보고 있는데 얘가 뭐 뼈, 그 다음에 뭐 근육, 조직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다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한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T1은 다시 생기는 건데 대표 값은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이런 커브를 항상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대표 값으로 내적 수액은 뭐 대충 어떻게 돼? 어떤 패턴이야? 얘가 길면은 이제 늦게 나오는 거고 짧으면은 짧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걔가 63%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걸 뭐 수식으로 요런 수식에 의해서 이거 대표값을 정하는데 이것까지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고 물질마다 이게 다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얻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타이밍을 정할 것이냐. 딱 봐도 여기서 하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죠? 여기서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이 타이밍은
R, repetition time이랑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TR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긴 시간을 주는데 거기에서 얘가 회복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그널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R이라는 거는 이 repetition time이고,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1로 쭉 가야 되지만 너무 길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간을 얻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3차원으로 이제 얻으려고 하면은 더더욱 시퀀스를 반복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슬라이스도 있고 뭐 좌표도 이제 XY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반복적인 시간은 무한히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당을 해서 반복적으로 1500 밀리세컨으로 하자. 그러면 이 정도의 세기를 가진 우리가 신호를 가지고 걔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TR이 1500과 500 밀리세컨은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TR은 사실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데 너무 길면 환자를 찍는데 오래 걸리니까 타이밍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뭐 적당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컵에 따라서. 그래서 봤을 때 중간 정도 1000ms에서 얻는 게 가장 최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저게 T1에 의한 효과를 가장 차이나게 보여준다. 그래서 T1 weighted image라고 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면은 T1에 의해서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을 우리가 repetition TR로 딱 정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정하는 겁니다. 딱 거기서 우리가 신호를 얻는데, 그 중간에 원래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에서 신호를 딱 끊어버리면, 이제 딱 끊는 상태에서 얘가 T2가 또 이제 돌아오는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그 시그널에 우리가 에코 타임을 딱 정해서 거기서 시그널을 얻으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R을 어떻게 하고 T2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1 weighted, T2 weighted, 혹은 뭐 두 개 다 상관없이 그냥 충분히 내가 이제 TR을 길게 하고 T2를 짧게 하겠다. 그러면 프로톤의 덴시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얻는다라는 거를 알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1, T2가 되는 거죠. 플레어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이제 종양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인데, 얘는 딴 거는 뭐 다 똑같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90도를 꺾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얘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물과 종양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별해 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설명할 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오브젝트지만 사용하는 펄스 시퀀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신기하죠? 이게 CT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MR에서는 저런 펄스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3D 그러면은 이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TR, T2, 이제 T1, T2 이제 대충 감은 잡혔어. 그러면 3차원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완전,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세 가지 우리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3축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Z축,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축,
그 다음에 X축, 뭐 X축을 이쪽으로 할까요? X축, Y축. 그래서 3축의 정보를 다르게 줄 수 있는, 시그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Z축으로 이런 다른 시그널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심플하게는 마그네틱 세기로 우리가 하나를 구별을 하고, 하나는 RF를 줄 때 주파수, 그리고 하나는 페이즈의 차이를 줘서 우리가 3축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줄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RF를 줄 때 여기 보면은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슬라이스 셀 이제 인코딩 그레디언트. 그래서 Z, Y, X축으로 일종의 우리가 부호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Z축으로만 먼저 보면은 몸이 이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의 이 차이를 전체 자장의 세기를 따르게 주는 거예요. 자장의 세기를 따르게 주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라모 프리퀀시가 있는데 거기에 자장 세기가 달라지니까 세차하는 이 주파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주면 되니까 이 Z축은 우리가 셀렉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축, Y축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주파수를 다르게 주고 하나는 페이즈를 다르게 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면은 이 주파수가 어떤 신호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 셀렉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Z축,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차이는 이제 아까 마그네틱 세기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XY축을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보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X축으로 저렇게 하고 Y축으로는 페이즈를 다르게 해주는 건데, 요거는 90도, 뭐 마이너스 90도, 뭐 270도 이렇게 차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줄 때.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X축, Y축에 있을 때 안에 있는 우리가 주파수를, RF 시퀀스를 줄 때 하나는 이제 사인파로, 예를 들면 사인파에 이 앞에 있는 페이즈를 다르게 주는 거죠. 네, 여기에선 요 T, 2T, 3T, 4T.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Y축으로는 180, 90, 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서 다르게 우리가 주파수를 주면은 거기에서 돌아올 때도 똑같은 값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하는 시그널이 3, 8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붙어오는 거예요. 인텐시티 값이 거기에서 내는 시그널에, 거기서 나는 값이 얘는 요 5라는 값을 줍니다, 얘는 2라는 값을 줍니다 라고 받아와서 걔를 이제 프리 트랜스폼으로 딱 읽으면 이제 걔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인텐시티 값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은 T1, T2에 의한 값이 다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RF 시그널을 줄 때 아까 보셨다시피 페이즈랑 프리퀀시를 다르게 해서 주면은 거기에 포인트에 XY 코디네이트에 맞는 포인트에서 그 시그널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 거를 받아들여서 영상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할 때는 그 XY, Z축으로 다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덱스를 해서 신호를 받으면 영상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MR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죠. 네,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R은 기본적으로 A랑 B랑 있는 오브젝트의 컨트라스트를 자장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RF를 주고 끊었을 때, 줄 때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코딩해서 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똑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영상화한다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알고 더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었네요. 20분 안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